도반님들이 저에게 종종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유튜버가 되셨나요? 어떻게 하시다가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되었나요? 이런 말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물리 마음 공부하는 엄마입니다. 제가 써니즈님 인터뷰에서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었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종종 어떻게 하시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라는 말을 듣곤 하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려면 저는 과거로 되돌아가야 해요. 제가 마음공부 초창기 때 무의식 정화, 내면아이 치유를 했거든요. 내면아이 치유 무의식 정화를 하면서 제가 40년 정도 정말 싫어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단어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분노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정말 유레카였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좀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되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정말 그런 좋은 의도, 좋은 뜻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나 물마음님은 인정 욕구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번쯤 저를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서 이렇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너무 신기한 걸 알려드려서 다른 사람이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근데 그것을 파보다 보면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계속 저를 생각해 보니까 인정 욕구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저는 제가 겪어온 경험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저의 행동,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동의하신다면 해보시면 좋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됐어요를 여러분에게 어쨌든 던져드리는 거고 그것에 동의하고 수용하시는 분은 그것을 받아서 하실 것이고 그것에 동의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것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던져 놓은데 그걸 던져 놓으면서 이거를 취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내 말을 그분들이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인정 욕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 욕구가 있긴 있구나 라는 걸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정 욕구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잠자기 전에 양치해야 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를 가야 돼. 그리고 동생하고는 되도록이면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 생각에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함과 동시에 아이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의사 선생님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역할은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를 돌보면서 이 환자가 병이 나아졌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하고 처방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라는 소망과 바람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처방하고 진료하는 데에 대한 내 생각에 인정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어떤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인정받길 원하고 있어요. 굉장히 세세히 살펴보면요. 그래서 저는 인정 욕구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심리학이나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인정 욕구를 바라는 거는 안 된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저는 저희 남편한테 항상 사랑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를 전공한 제 친구한테 제가 나는 너무 남편한테 사랑받길 원해. 너무 고민이야. 그만큼 남편이 주지 않아서 고민이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진 않은데 너는 인정받을 욕구가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정받을 욕구가 나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딱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욕구를 없애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것 또한, 인정받을 욕구 또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또한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인정받을 욕구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나로서, 내 자아로서의 욕구인지, 내가 살고 싶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내가 나로서 나만을 생각하는 욕구인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고 이게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시는 분이 당연히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또 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저의 의견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반항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 나는 어떤 감정이고 어떤 마음인지를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수용적으로 피드백이 오면은 당연히 고맙고 감사한 거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굉장히 화가 나면 그것은 조금 집착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가 되고 감정의 동요가 없다면 이 사람은 얼마든지 그 인정 욕구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세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고 있으니 이 생각이 맞아 라고 살고 있는 거와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인정 욕구를 쓰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인정 욕구에 집착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 욕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그 인정 욕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